쉽고 재미있게 교육에 대한 감을 찾아드립니다. 교사들이 풀어보는 교육에 대한 뒷이야기, 교육 감. 네, 벌써 10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번째까지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젯밤 모기한테 6방이나 물린 교사 안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지금 한글날 연휴가 끝나가는 게 너무 아쉬운 최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만에 어제 체육 행사를 해서 매우 피곤한 박쌤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이 나와주셨는데요. 지난번 첫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발령받은 지 한 달도 채 안 되셨던 신규 선생님 정쌤이 나와주셨잖아요. 오늘은 어찌 보면 그와는 반대로 학교의 모든 흐름을 이제 조율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교장 선생님을 모셔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보 교장쌤 이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께 궁금한 것들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모셨는데 저희가 이제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 봤어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크게 세 가지 꼭지로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요. 첫 번째는 교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장이 되기 전의 삶과 어떻게 교장이 되셨는지 그 일반적인 교장선생님하고도 조금 다르시니까 그거 좀 여쭤볼 건데요. 교장이 되기 전에 어떻게 사셨나요, 교사로서? 저는 태어나서 그 대학교 갈 때까지는 아주 시골에서 강원도 변방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자연 속에서 어렸을 때도 에너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들로 산으로 또 저희 마을이 바다를 끼고 있어서 바닷가에서 아주 건강하게 뛰어놀면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학교도 조금 멀어서 초, 중, 고가 다 멀어서 집에서 아주 오랫동안 좀 걸어 다녔던 게 지금 제 건강에 좀 비결이 된 것 같아요. 대학교를 사범대를 나왔고요. 제가 사회 교육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이번 나름 소신 지원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립사대를 졸업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선생님들 좀 적체가 돼서 곧방 발령을 받지 못하고요. 1년 반 정도 제가 서울하고 인천에서 다른 일들을 조금 경험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첫 발령은 이제 강릉 지역으로 받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반반 한 32년 정도 중고등학교 이제 교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사회 선생으로 있었죠. 그래서 에너지는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만나면 좀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었고 조금 과도하게 뭐 나름 또 교사로서의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한테는 좀 상처가 됐을 그런 말도 했을 것 같고 조금 저는 이제 매는 안 됐지만 그래도 몇 명 아이들한테는 제가 또 조금 나쁜 습관을 고쳐준다고 이렇게 몇 대 정도 때렸던 적도 있어서 너무 가슴 아픈. 네. 그 당시에는 또 네네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셨잖아요. 네네네. 대부분은 이제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초, 중, 고 선생님들이 그 교감을 거치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감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는 뭐 온갖 그 필요한 점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채워서 현장에서 교감이 되거나 교감 다음에 이제 교장이 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문직에 입직을 해서 어느 정도 뭐 시간이 흐른 뒤에 교감 자격 받고 또 교장 자격 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소위 얘기하는 평교사, 이제 교사로 지내다가 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라 그러면 이제 교감 자격증 가진 분, 교장 자격증 가진 분, 그다음에 저같이 교감 자격 가지지 않은 사람까지 전부 응모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교감 교장이 아닌 분들한테도 이제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조금 잘 모르고 무모하게 또 도전한 감도 있지 않나요? 그게 오히려 결정을 쉽게 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쉽게 네. 하지는 않았지만. 네네. 네네. 지금 비가 오는데 이 뒤에는 실내로 이동해서 촬영을 하는 게 어떨까요? 네, 비가 오는 관계로 급하게 안으로 들어왔고요. 다음 질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부형 교장 공모제라는 제도를 거쳐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셨고,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교감 선생님이 되셨다가 그 이후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셨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장점이랑 단점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 혹시 있을까요? 장점은 뭐 가장 최근까지 학생들을 가까이에서 만나서 뭐 수업도 하고 또 생활교육도 했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어떤 그 거리감 같은 거 그런 거는 거의 뭐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조금 쌩에 가깝다 그러나 교사 쪽 교사 입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많이 받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그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의 거리감도 기존의 교감을 거쳐서 교장이 되신 분들보다는 조금 별로 없지만 선생님들하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불과 뭐 몇 개월 전까지 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요즘에 얼마나 힘든지 또는 어떤 업무가 얼마나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고 그런 거를 조금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한테 이제 많이 좀 도움이 되고 싶죠. 그런 게 좀 장점이라고 보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교감 선생님의 역할이 요즘은 점점 좀 힘든 것 같은데 제가 충분히 교감 선생님들의 고충을 헤아릴 수 있는지 뭐 그런 거 정도? 단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기로 마음을 먹으셨을 때 어떤 교장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었을 거잖아요. 그 어떤 교장 선생님이 되고 싶다랑 지금 거의 1년 가까이를 지내면서 어느 정도 이루고 있는 것 같은지 뭐 그런 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가까이에서 좀 많이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돕는다기보다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나는 당신들의 어떤 힘이 될 수 있고 결정적일 때 그 당신들의 편이 될 수 있고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백그라운드 뭐 이런 게 조금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동료 같은 교장 선생님. 그리고 가능하면 뒷짐지고 있지 말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가 앞장서서 해결을 하고 또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내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책임감 뭐 그런 거는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창하고 복잡하고 하게 하는 거를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업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교육 과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용량만큼 이렇게 하면서 조금 좀 넓혀가거나 깊이를 더해가는 이런 정도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함께 천천히 우리가 계획했던 거, 꿈꿨던 거 이렇게 조금 그런 것들을 이뤄나가는 그런 교장이 되고 싶어요. 지금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꼭지로 교장 선생님의 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건데요. 두 분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교장 선생님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근데 교사들이 볼 때는 교사들은 이제 오전 내내 이제 수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교장 선생님께서도 뭔가 업무나 일 처리 같은 거 오전에 하실 텐데 근데 저희가 늘 수업을 들어가다 보니까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저는 잘 이제 구체적으로는 모르죠. 이제 뭐 회의나 뭐 이런 데 들어갔을 때 뭐 어떤 일을 그냥 하셨다 정도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저는 뭔가 결제?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제로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나요? 예, 이제 사실 이러이런 일들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꼭 꼬집어서 얘기하기에는 이렇게 몇 가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근데 어떤 날은 책상에 앉아서 결제조차도 한 11시나 12시 오후에 시작해야 되는 날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돼서 보니까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학급수도 많고 학교급도 조금 여러 학급이 있어서 각 학교급별로 이제 일단은 그날 상황 선생님들 못 오시는 선생님들 있는지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중요한 행사 같은 거 이렇게 체크해서 제가 이제 참여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또 때에 따라서 참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제가 우리가 공문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딱 봐가지고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그런 문서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것만 체크해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는 경우 있고 선생님들이 올려주시는 그 행사 계획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을 제가 좀 꼼꼼히 보는 편이에요. 특히 가정통신문 같은 경우는 사전에 조금 봅니다. 학부모님들한테 나가야 나가는 거기 되니까. 때문에 제가 좀 그것만큼 좀 꼼꼼히 보고 챙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교장이 돼서 해야 되는 일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시설 관리, 시설이라든가 설비 관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세금 이런 게 또 너무 예산 많이 문제. 나오는 경우, 예산 문제, 학교 예산이라든가 뭐 그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예산을 변경해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계획대로가 아니고 이제 그쵸. 추가적으로 네. 또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관계되는 선생님들이라든가 실장님, 행정실장님 또 교감 선생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바꿔서 집행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결정하는 일이 되게 많죠.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는. 그 선을 지키시는 고민이 좀 늘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요즘 최근에 좀 하시는 여러 일들 중에 가장 좀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우리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학교의 어떤 학교 교육 목표라든가 또는 뭐 저희 학교가 추구하는 그런 비전을 이렇게 좀 충실하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장 되고 1년 가까이가 되고 있는데 이 에너지들이 과연 제대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방향이 맞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조금 천천히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연말 즈음에 쭉 한번 선생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제대로 저희가 좀 평가도 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그 방향을 조금 확실하게 잡아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제 개교 학교잖아요. 저희 학교가 네. 올해 이제 개교를 했고 사실 좀 제가 그냥 옆에서 그냥 제3자로 봤을 때는 이제 학교도 새로 시작했는데 교장 선생님도 첫 맞아요. 해셨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이제 넘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개교 학교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을 하시는 거가 이제 좀 보통 학교에서 그냥 하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를까요? 그 교장 경험이 없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이제 행정실장님이라든가 또는 교감 선생님들, 원감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협의해서 물어보고 여쭤보면서 이제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제일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월 1일자로 개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작년 정도에 이미 예상해서 계획을 세워놔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산 부분에서도 그렇고 뭐 인력 배치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3월 1일자로 개교는 했지만 그 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예산도 맞아요. 못 줘, 공문도 못 권한도 받았으니까 없었고, 권한도 네. 없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참 그거 정말 어렵던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학교 권한이 이제 없었다 보니까 그렇죠. 2월에 무슨 계획을 세워라, 무슨 예산을 써라 맞아요, 하는 게 맞아요. 하나도 없으니까 예. 3월에 와서 되게 다른 학교에서 공문 받아서 하고 막 그렇죠. 그랬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예, 네.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예. 좀 이제 신설학교가 앞으로도 사실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사실 네, 저희 네. 지역도 그렇고.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예견이 됐었고 전에 학교에서도 충분히 일어났던 일인데 개선이 좀 막 더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실무자들께서 네. 좀 그런 거를 좀 알고 이런 걸 좀 마련해 주셨으면 어쨌든 학교에서 다 책임을 지고 지금 힘들어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교육청에서 이제 오래 계셨던 분들마저도 저희가 이제 시설 문제라든가 또는 뭐 교실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신설학교 모두 다 겪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이게 당연시된 거예요. 모두 다 겪으니까 알아서 미리 대비를 해줘야 그거 혼란이 최소화되고, 되는 건데,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좀 정리가 돼서 교육청에 이렇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예, 같네요. 예. 시설이 부족한 거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고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야말로 이제 교육청에서 조금 그 기존에 문제가 됐던 것들을 조금 그저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해결해 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네. 볼까요? 자, 제 질문을 하나 드려볼 네, 건데요. 네. 교장 선생님께서는 교사들이 네. 뭐 교장이라는 자리를 네, 네. 어떤 존재 아니면 어떤 시각으로 음.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는지 음. 뭐 정말 교장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그냥 네, 네. 보통의 교사들이 보통의 교장 선생님을 이런 존재다, 이런 사람이고 이런 자리다라고 어떻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교직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교직원들이 다 내 식구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직종의 교직원한테 뭐 이렇게 특별히 잘해주거나 또 못해주거나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교장 쌤은 이제 뭔가 조금 편애하고 있는 것 같아. 일을 뭐 하나도 안 하고 뭐 뒷짐지고 있는 것 같아. 우유부단한 것 같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데 뭐 저는 교장 쌤들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머릿속이라든가 가슴속으로 이렇게 생각은 좀 가득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상처가 되면 안 되고 누구의 앞길을 막으면 안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딱 결정을 못 내리거나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은 어쨌든 학교 전체를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균형 감각을 어쨌든 찾아야 되고 갈등도 해결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상대로 뭔가 이렇게 좀 싸워서 얻어내겠다 이런 어떤 마음보다는 교장 선생님도 사람이고 사실 학교에 근무하는 분이고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동료이자 선배가 될 수 있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선배겠죠. 후배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그래서 그냥 얘기를 통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높은데 그냥 혼자 고상하게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30년 이상의 학교 생활을 해온 그런 선배, 동료라고 생각하고 조금 다가와서 가깝게 다가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조금 나누면서 뭐 갈등이라든가 문제 해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런 입장에서 어떤 교장 선생님이 좋은 교장 선생님인 것 같으세요? 교장이 되고 보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자칭 아직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제일 좋은 사람,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람은 이제 휴머니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교직원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좀 존중하고 또 이제 업무에 관해서는 이제 공사 구분을 하면서 직종상 이제 어려운 그런 점을 좀 알아주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주고 이렇게 그런 교장이 좋지 않을까 좋은 합니다. 사람이 좋은 교장 네. 선생님이 되겠네요. 중심도 잘 잡으시고 네네. 그 중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한테 두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쵸. 존중하고 네, 그쵸. 업무에 있어서는 최대한 지원해주고 어려운 점도 간파해서
그러니까 들여다보려고 그러고 파악해서 먼저 제안도 해주고 또 물어보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지원해주는 교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지내시면서 좀 이제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또 보람이 좀 있었던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맛에 좀 교장한다 약간 이런 순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들 있으면 혹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유초 중에 같이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복잡한 학교예요. 네.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더군다나 이제 교직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 없이 우리 갈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너무 훌륭하세요. 이렇게 이 정도면 정말 별 갈등 없이 우리가 방향을 좀 잘 찾아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제일 조금 이제 좋게 생각하는 건 선생님들한테 이제 너무 고마운 일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움직이신다는 거. 그리고 유초 중이 같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해내려고 그러고 스스로 반성적으로 성찰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뭐 집단 지성 같은 것도 발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자발적인 분위기에서 어떤 협력적으로 동료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 거 어느 정도는 그게 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그런 좀 뿌듯해요. 담임할 때도 아이들끼리 잘 지내고 예, 자기네끼리 예.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흐뭇한 이러면 너무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맞아. 그죠, 팟캐스트를 찍으면서 응. 열 번을 찍으면서 대부분 우리 학교 너무 좋다 얘기를 매번 했어요. 그랬어요. 네. 근데 또 교장 선생님이 딱 나오셔서 우리 학교 진짜 좋다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이 통한 거 맞죠? 네. 네, 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딱 되시고 나니까 이거 앞에도 이렇게 언뜻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교사일 때는 진짜 전혀 몰랐던 교장이 되어봐야만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혹시 관리자가 됐을 때 뭔가 새로 알게 된 점? 이거는 진짜 새롭네 이런 게 있을까요? 어렵죠 이게 예, 넘어갈까요?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이렇게 교장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장을 오너로 생각하는 오너. 오너. 회사의 오너로 소유자. 생각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조금 공격적인 어떤 그런 으로 대한다 그럴까? 약간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신 분들은 좀 계신 것 같긴 해요. 예, 생각보다 더. 예, 그래서 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정서적으로 제가 이제 교장이 돼서 알게 된 거죠. 그거 말고는 뭐 업무 쪽으로는 사실은 다 경력도 오래 네네. 되셨으니까 근데 이게 좀 저도 이제 이 학교에 오고 나서 그런 생각들, 교장 선생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되게 많다는 걸 좀 느꼈던 게, 그러니까 저희 학교 얘기를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 하잖아요. 그럼 교장 선생님이 그런다고? 약간 이런 반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교사들임에도 편견이 아직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랑 뭐 우리 연구실에서 막 밤에 밥도 먹고 막 그래. 그럼 막 저희 막 야근하면서 이제 막 배달시켜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직은. 보통 교장 선생님들이 야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죠.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교장 쌤이 너무 학교 일찍 가시면 안 됩니다. 빨리 퇴근하셔야 됩니다. 너무 늦게까지 남아 계시면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빨리 퇴근 못 할까 봐. 근데 저는 누가 뭐라 그러든 제 스타일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 제 눈치 안 보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아침 맞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와서 교장실 문도 열어놓고 이제 컴퓨터도 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가까운 급식소 들려서 거기 조리실무사님들한테 인사드리고 또 행정실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뭐 제가 나오는 시간에 모든 선생님들 나와라 이러지 않으니까. 예. 불가능하기도 하고. 예. 네. 저 마지막 질문 제목은 교장이 교장에게 앞으로 교장을 앞둔 분들
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전문직에서 이렇게 교감을 거쳐서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사에서 교감이 이렇게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교장 선생님처럼 내부형으로 되실 수도 있는데 교장이 교장에게 하고 싶은 말 앞둔 분들께 그러니까 이제 교장이 되고 나서 이제 느낀 건데 교장이 되기 전엔 몰랐습니다만 네. 교장이 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게 교장은 확실히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 예, 마음의 여유. 그리고 거의 뭐 좀 도를 닦아야 된다 그러나 도통한 정도, 도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야지 성급하게 뭐 이렇게 판단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거나 또는 상처를 준다거나 이런 일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만 좀 유의를 하면 보통 이제 선생님들은 굉장히 훌륭하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꼭 내분 뭐 저 같은 경우는 내분 공모 교장이지만 다른 분들은 교감까지 거치고 또 교장이 되시고 또 전문직 거쳐서 교장 선생님이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훌륭하게 좀 해내시지 않을까.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내가 좀 잘난 사람이고 내가 윗사람이라면 내가 좀 열어놓고 포용력도 있어야 되고 그럴 수 있지. 예. 모 가수가 나이 든 가수가 요즘에 그 말 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 히트했는데 저 굉장히 좋아해요. 그거. 그럴 수 있어. 개성이지 뭐. 예. 이렇게 좀 하면 본인 마음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최고 장점이 이거 안 물어보셨는데 그거예요. 이렇게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저 스스로. 튕겨낼 것 특히 튕겨내요. 예.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 교장 선생님이 되기 위해 준비할 게 마음가짐이네. 큰 사람이 되라. 그렇죠. 큰 마음가짐. 대인배가 돼서 오거라. 아까 좋은 사람이 좋은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거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교육감 막 아까 까치도 울고 밖에서 오랜만에 또 밖에서 찍어보려고 했더니 비도 오고 뭐 그런 좀 험난한 과정에서 촬영했는데 지금 또 해가 들이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참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주셔서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초대해 주셔서 어려운-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찍어보니 어떠세요? 소감? 근데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어요. 사전에 조금 죄송해요. 좀, 질문 내용도 좀 알려주시고 그랬으면 더 너무 생생한- 매끄럽게 했을 것 아니야. 같은데 좀 더 생생한 이야기. 네, 네. 그러셔가지고 이 컨셉이네요. 생생함을 위해서 아이고, 저희가 너무 그러시네요. 바빠서요. 미리 미리 회의할 시간이 없었어요. 개교학교라. 네. 좋습니다. 네. 네. 조금 뭐 오늘하고 이렇게 좀 서툰 대로 그냥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교육감 10회 팟빵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업로드 되고요.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얼굴 보면서 같이 소통하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날 연애교실 유튜브랑 블로그에도 좋은 자료 많이 올라가니까요. 같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